강입니다. 그 수학적 귀납법 우리 그 강의 수로 하면 제 9강 이고 지난 시간에 4번까지 했었고 이번 주에 이제 5번 마저 하겠어요. 5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5번부터 5, 6, 7, 8 네 문제는 빈칸 추론. 빈칸 추론에서 거의 90%의 수율을 자랑했고, 예전 같으면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수능 출제 확률 100%를 자랑하던 문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요 빈칸 추론 문제 중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르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내용을 전혀 살피지 않고 등호의 앞뒤만 살피는 방법이에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이런 게 이제 제일 심플한 문제인데, 얘가 있고 가 빈칸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얘랑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등호 상태를 보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그냥 등호만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윗등호와 아랫등호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이거니까 이건 얘여야지 라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훌륭한 방법입니다. 시간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연속해서 이렇게 빈칸이 나오면, 사실은 이거 되게 옛날 문제라서 이러는 건데, 이렇게 연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 풀리면 다른 하나가 나머지 그냥 자동으로 풀리는 거라서 요즘 추세로는 잘 안 나오는 케이스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원론을 이해하는 거죠.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거야. 증명법이고, 증명법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구조의 당위성, 말이 너무 어렵냐? 당위라는 건 당연히 그러해야 함이란 뜻이에요. 당연히 그러해야 함.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구조에 따르면 당연히 여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이해하고, 거기다가 내가 그 당연함을 채워 넣는 거죠. 그 당연함이 이제 전체적인 증명법에도 맞는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 우리 모르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당위를 약간을 설명해 줄게요. 아주 간단하게 구조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 줄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두 가지가 섞이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섞여서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등호의 앞뒤로도 딱 해보면 똑같이 그거이지 않느냐. 요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차원이면 절대로 틀리지 않겠죠. 이게 한 번도 3점짜리인 적이 없었어요. 늘 4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이 수율로도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왜? 일종의 증명법인데요. 이 증명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왔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귀납법, 이름은 귀납법인데 귀납법이 아니에요. 귀납법이라는 게 원래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 일반적인 추론에 의한 결론을 하나 도출하는 거야. 뭐냐면 수원 심화 특강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다 똥을 싼다. 이렇게 일반론을 추천한 거야. 그런 다음에 네 말이 맞아? 그 추론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 나는 지금 나에게 6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6명의 학생에게 설문을 하면 돼요. 똥 싸냐? 이렇게. 설사 거짓말 할 것 같아? 그럼 카메라 들고 하루만 쫓아다니면 돼요. 싸냐?
싸는구나. 싸네. 쌌네. 뭐 이렇게 하면 6명이 확인이 됐을 때 저의 일반적 추론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원 심화 특강을 듣는 모든 학생은 똥을 싼다. 이렇게. 이게 귀납법이에요. 이 증명의 구조가. 과학이 주로 그렇죠. 예, 과학이 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들어맞음을 증명할 때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음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거봐라 다 맞지 않냐 라고 하면 이제 법칙 또는 정리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까지 과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유일한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밖에 없어요. 연력학 제2법칙은 추론을 하려면 우리 우주계를 벗어나서 측정을 해야 돼서 불가능합니다. 예. 우리의 계를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만 측량이 가능해. 예.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은 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칙으로 이제 이렇게 준위가 올라가게 된,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미안. 아무튼 그래요. 수학적 귀납법이란 건 뭐냐면 몇 개의 사태를 보는 거야. 1을 제곱했더니 결과가 1이더라. 1제곱 더하기 2제곱을 더했더니 결과가 5더라.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을 했더니 결과가 14이더라. 이걸 가지고 어느 천재인 누군가가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해서 이거 일반적인 자연수 n의 제곱까지 더하면 순차적으로 더해서 제곱까지 더하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는 추론을 해낸 거야. 그러니까 유도와 추론이 다른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론이에요. 어떤 천재가 1과 5와 14를 보더니 이 식을 추론해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야, 이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돼.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돼.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아주 마음 편하게 너희한테 반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뭐냐? 증명해봐. 너 모든 자연수에 다 된다 그래서 증명해봐. 그러면 자, 1 봐봐. 1을 넣으면 1 넣으면 6분의 6. 1 맞잖아. 이렇게. 2 넣어보면 2, 3, 5.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5 맞잖아. 3 넣었더니 맞잖아. 거봐 맞잖아. 이러면 그게 모든 자연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모든 자연수야? 4는. 5는, 6은 이제 계속 넣으면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증명을 해도 자연수가 끝이 안 나서 아까 이제 수원 심화특강 듣는 학생들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6명만 똥을 쌈을 확인하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자자손손 집어넣고 있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막 이게 유언으로 남겨서 아들아 부탁한다. 이거 마지막 좀 더 주라 이러면 그 집안의 가훈으로 삼아서 계속 집어넣고 있어도 안 끝나요. 자연수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진짜 귀납법은 아닙니다. 진짜 귀납법은 이걸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한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수가 다 여기 들어감을 보여야 되는 거지. 원천적 불가능. 그래서 앞에 수학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살짝 뭐랄까 기만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이 증명법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구조를 만드느냐,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내가 그 계단에 올라서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증명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재밌는 구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번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구조를 만드는, 이게 이제 보여줄게요. 수학적 귀납법이 어떤 구조인지. 근데 딱 보니까 얘네들이 6명이 전부 다, 특강만 끝나면 바로 아바타 보러 갈 것 같거든? 이게 나의 확신이야. 나의 추론이지. 이것들은 특강만 끝났다 하면 오전에 아이맥스 끊어가지고 아바타 보러 가게 돼 있어. 알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야, 니네 일로 와봐. 여기 줄 서봐. 이렇게 6명 여기 와서 한 줄로 줄 서봐. 이렇게 줄 서봐라고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줄을 서는 대상만 가능해요. 줄을 세운 다음에 니네 특강 끝나고
네 앞사람이 아바타 보러 가면 너도 갈 거지. 이렇게요. 질문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네 앞사람이 그 줄을 쭉 세워놓고 네 앞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면 너도 보러 갈 거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다음에 네 라는 대답을 얻어놓는 거지. 이 아이는 자기 앞사람이 극장을 갈지 안 갈지는 구조적으로 모르는 상태야. 그런데 앞에 애가 극장을 아바타를 보러 가면 자기도 당연히 가게 된다라는 대답에 예스를 한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6명 아니라 600명, 6000명이어도 나는 누구한테만 질문을 던지면 되냐면 맨 앞에 애한테만 질문을 던지면 돼요. 맨 앞에 애한테 너 특강 끝나고 아바타 보러 갈 거냐? 라고. 그럼 맨 앞에 애가 네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뒤도 다 증명이 끝난 거예요. 왜냐면 얘 때문에 그 뒤에 애가 아까 해놓은 예스라는 대답 때문에 그 아바타를 보러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그 애가 아바타를 보러 가게 됐지? 그러면 그 뒤에 애도 자기 앞사람이 보러 가게 됐으니까 보러 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600명 아니라 6000명, 6만 명을 뒤로 줄을 세워도 줄만 딱 세워놓으면 자기 앞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게 되는 거니까 질문은 딱 한 번만, 대답을 듣는 것도 딱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죠. 이 구조가 바로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특강이 끝나면 아바타를 보러 간다. 라는 이 명제가 아무리 봐도 참인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참인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줄줄이 줄을 세우는 거야. 어차피 n은 1 다음은 2 넣을 거고 2 다음은 3 넣을 거고 3 다음은 4 넣을 거니까 너희 앞에가 성립하면 n equal k일 때 성립하면 이렇게 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k번째일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네 앞에가 아바타를 보러 가기만 하면 이라는 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제곱이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맞다면 너도 갈 거야? 라고. 너도 갈 거야? 요 다음 것도 성립해? 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뭐예요? 요 n자리에 k 플러스 1, 여기다 k 플러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예요, 이게. 예. 가 되는 거 맞아?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인 거 맞아?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yes라는 대답을 받는 거죠. 그 yes라는 대답을 받는다에는 여기에는 논리 구조가 있어야지. 그 논리 구조가 뭐냐면 왼쪽 항에서 k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끝나게 되는 건 이 k제곱의 옆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나만 더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치 변형으로 여기는 거예요. 는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옆에도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 붙는다. 아무도 반박을 못하죠. 이거와 이거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옆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붙이는 것과 이거 옆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붙이는 거 반박을 못하잖아. 같잖아. 맞잖아. 라고.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요 줄 잘 보세요. 요 줄을 내가 그대로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6분의 k 플러스 1만 앞으로 뽑을게요. 6분의 k 플러스 1 여기도 6분의 k 플러스 1 앞으로 공통으로 묶었어. 그러면 k와 2k 플러스 1은 둘이 곱해져서 2k 제곱 더하기 k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놈은 6분의 k 플러스 1을 물고 나가면 6배한 k 플러스 1만 남겠죠?
그럼 6배 한 k 플러스 1이 남아요. 6k 플러스 6이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다시 여기서 하자. 2k 제곱 더하기 7k 더하기 6을 인수분해하면 2, 3. 그래서 요렇게 해보시면 딱 7k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봐! 얘랑 쟤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살짝 생략했다고 하면 요쯤에서 결론이 나는 거죠. 이게 옳다고 해보자. 지금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는데 이게 참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등호 때문에 이거 같지? 이거 같지? 그러니까 이거지. 근데 결과를 보면 이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와 오른쪽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k번째가 참일지 아닐지는 몰라. 그런데 k번째가 참이라고 하면 k 플러스 1번째는 자동으로 참인 거야. 여기서 때문에가 붙어있죠. 때문에. k번째 때문에 k 플러스 1번째도 참이다. 이렇게. 그럼 이 결론을 보면서 봐라. n equal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지 않느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애들을 줄을 세워놓고 너 앞에 애가 영화 보러 가면 너도 갈 거야? 네. 이게 이 구조예요. 답을 받은 거예요. 네라는 대답을 받은 거지. 그럼 여기다가 나는 딱 한 번만 n equal 1일 때 우리 한번 볼까요? 1제곱은 1이고요. 6분의 1, 2, 3 이렇게 되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럼 1번째가 성립했으니 1번째 때문에 2번째가 성립해야 되는 거야. 2번째 때문에 3번째가 성립해야 되는 거야. 니들 점화식하고 수학적 귀납법하고 왜 붙어있는지 아세요? 수학적 귀납법의 이 개념적 구조가 현실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점화식이에요. a, 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3이다. 이거 잘 봐요. 그러면 얘가 7이야? 그럼 몰라. 너 7이냐? 몰라. 두 번째인 아이가 A2가 7인가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가 2라면, 첫 번째 양이 2라면 두 번째 양은 7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 때문에 두 번째가 성립하고 두 번째 7 때문에 얘가 17이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때문에 두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 때문에 세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 때문에 네 번째가 나오고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를 가진 실물 형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K번째가 성립함을 가정하여 K 플러스 1번째에도 이 녀석이, 이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것을 유도한다. 증명한다. 그 과정에 이런 식의 네모, 이런 식의 네모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빈칸을 이제 추론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내가 나의 추론식이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면 뭐 저런 게 있는지 관심도 없고 나 혼자 유도해보라면 유도할 수도 없는 어떤 추론식이죠. 아마 그 수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제 수열을 갖고 놀다가 발견해낸 하나의 일반론 공식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함을 증명해 보자 라고 하면서 수학적 귀납법을 들이밀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n equal 1일 때 좌변에 넣어봐라.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면 이 첫 번째 양인 3분의 4가 나온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일반식에다가 n에다 1을 넣어봐라. 그럼 3-3분의 5가 되는데 그걸 계산하면 3분의 4. 이므로 이 등호는 n equal 1에서 성립하게 된다. 사실은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를 모르면 왜 n equal 1을 넣었는지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이건 뭐냐면 때문에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이해한다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에요. 사실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참인 줄 아는 녀석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자, K번째 아까 그 N자리에 K를 넣은 애가 이렇게 성립한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한 다음에 그냥 건너뛰어도 맨 마지막에 나 뭐 나와야 될지 안다? 이걸 뒤에서부터 채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하려면 봐라 N equal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하려면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등호는 이 식의 요 식의 N자리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3-3의 K 플러스 1승분에 여기다 K 플러스 1을 넣으면 2K 플러스 5가 나와야죠. 2K 플러스 5. 요 자리에 들어갈 값은 나 자리에 들어갈 값은 2K 플러스 5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이론적 당위를 사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와 얘를 이렇게 만든다면 이 등호로 놓는다면 가가 훨씬 더 쉽게 구해지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위에서부터 내용으로 훑어내오면 등식의 양변에 3의 K 플러스 1승분의 4 괄호 열고 K 플러스 1을 더하여. 왜? 왜냐면 이 식의 왼쪽에 이걸 더해야만 아까 그 일반식의 왼쪽 N자리에 K 플러스 1 넣은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른쪽에도 그 녀석을 더했겠지. 오른쪽에도 3의 K 플러스 1승분의 요거를 더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요 중간에 이 등호는 지금 너무 빠르게 등장한 등호고 실상은 어때야 되냐면 3-3의 K승분의 2K 플러스 3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거기다가 3의 K 플러스 1승분의 4의 괄호 열고 K 플러스 1승 이걸 이렇게 더했겠죠. 그런 다음에 한번 정리한 게 저거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정리하면 3 마이너스 뭘 묶을 수 있어요? 3의 K승을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3의 K승분의 1을 묶어주면 여기에 2K 플러스 3이라는 분자가 홀로 남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긴 3의 K승 묶고 나면 마이너스 3분의 4 K 플러스 1이 남겠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바로 요게 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안 쫄아도 되겠지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문항의 사이즈가 커지면 쪼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거 언제 다 읽어? 나 저런 이론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이런 식인데 사실은 빈칸 추론은 구조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땡큐 날로 먹을 수 있어요. 네, 다음 문제 보세요. 이번에도 역시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하는, 그럼 n의 위치를 빨리 잘 보세요. 요거는 k라는 애가 시그마 변수로 사용됐어요. 시그마 변수로 사용됐으니까 n의 등장은 여기가 n입니다. 여기 요 자리가 n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세 자리에, 오른쪽에는 세 자리에 n이 있네요. 네, 저기에 모든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성립하는 거 보여주는 거 당연하고, K는 이미 시그마 변수에 사용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했잖아요. 보통은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한번 써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써주는 말은 이 윗식에서 시그마 K 이퀄 1부터 M까지 저 N자리들에 다 M을 넣은 결과를 이렇게 한번 써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건 출제자 마음이라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신 쓸게요. 이렇게. 왜 대신 썼느냐? 여기 보면 없어요. 예, 뭘로 바로 시작을 하냐면
k 이퀄 1부터 m 플러스 1까지 라고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마지막 말 n 이퀄 m 플러스 1일 때에도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애초에 좌변을 m 플러스 1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에 뭐가 나오면 되냐면 요 식에 요 n자리에 m 플러스 1, m 플러스 1, m 플러스 1 나온 결과가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m 플러스 1 집어넣고 m 플러스 1 나오니까 이렇게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거 m일 때 성립하면은 언제 써요? 라는 궁금함이 생길 수 있죠? 예, 그 궁금함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얘와 같다가 갑자기 m 플러스 1에서 m으로 바뀌었어요. 예, 이 말은 이걸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 등호를 사용하려고 이 시그마를 지금 분리한 겁니다. 어떻게 분리했냐면 k 이퀄 인부터 m까지 넣은 것과 그리고 무언가로 분리한 거죠. 이건 아까 전처럼 양변에 무엇을 더하면으로 분리한 구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m 플러스 1까지 더한 애를 m까지 더한 애와 무언가로 분리한다면 이 마지막 녀석은 당연히 여기 있는 k제곱 자리에 m 플러스 1, 이 마지막이 들어간 녀석이겠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은 마이너스 1에 m 플러스 2승 그리고 m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시그마의 마지막 번째. 여기 있는 요 일반항에다가 마지막 m 플러스 1번째를 집어넣은 결과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가가 그대로 이렇게 왔다 그랬죠? 예, 그 말인 즉슨 더하기가 더하기 가니까 요 녀석이 나로 바뀌었다는 뜻인데, 예, 뭘로 바뀌었겠어요? 연산이 가능하려면 요걸로 바뀌었겠죠. 그죠? 예, 요 녀석이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온 가를 이제 연산하면, 이 연산 되게 생겼잖아요. 지금 생긴 모습이. 그 한마디로 얘하고를 둘이 더하기 한 값이, 예, 이 최종적인 결론이 이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우 쉽죠? 네, 부등식도 할 수 있다. 네, 부등식 나오면 살짝 또 당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등식보다 부등식이 더, 증명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먹구구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렇진 않겠다. 어쨌든, 예. 자, 가번은 금방 채울 수 있겠죠. 얘가 2 이상의 모든 자연수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n 이퀄 2부터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수가 2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경우가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은 6분의 9고 얘는 6분의 8이니까 왼쪽이 더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요. 가번은 그렇게 됐고, 이제 K에서 성립한다고 증명하면 한 다음에 이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첫 번째 줄의 구조를 썼습니다. n자리에 K를 집어넣은 결과죠. 그 다음에 양변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면까지도 당연한 결과예요. 어찌 보면. 예, 좌변을 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것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죠. 좌변을 일단 맞춰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변에는 K 플러스 1분의 1을 여기다가 더하게 되면 이제 요런 결과가 나왔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렇게 부동호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는데, 이 녀석을 보고 여기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넣은 결과랑 같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달라요.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K 플러스 2분의 2배의 K 플러스 1.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서 얘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주장을 바로 못하는 거야. 더 이상 할 일이 없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편 요 구조를 이해해야만 수학적 귀납법이 부등식으로 나올 때 그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 한편의 목적은 뭐냐면요. 요 한편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내가 A n번째와 B n번째가 요렇게 됨을 알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A K 플러스 1번째가 이 왼쪽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가 C K 플러스 1번째 보다 작아요 라고 한 거예요. 이걸 증명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근데 사실 내가 원하는 건 B 결론적으로 A K 플러스 1이 B K 플러스 1보다 커요.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뭘 증명하면 되냐면 C K 플러스 1이 B K 플러스 1보다 더 큼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중간을 쏙 빼고 거봐라.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지 않느냐라는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저 한편은 요걸 증명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이거 내 얘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원래의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 A K번째가 B K번째보다 크다를 가정하여 A K 플러스 1번째가 B K 플러스 1번째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적 귀납법의 구조인데 요거 이용해서 뽑아낸 결과가 왼쪽은 K 플러스 1로 맞췄는데 오른쪽이 BK 플러스 1이 안 나오는 거야. 등호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결과 CK 플러스 1이라는 이 C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내가 구하고 싶은 BK 플러스 1이라는 구조보다 요렇게 됨을 증명하려고 한다. 라는 것이 바로 한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뭐가 뭐보다 큼을 증명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죠? 빼서 0보다 크다.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게 CK 플러스 1이고요. 요 녀석이 B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이 딱 보고 싶은 그 녀석인 K 플러스 2분의 2배의 K 플러스 1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를 구할 때는 그걸 몰라도 되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건데 나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 빈칸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 녀석을 왼쪽으로 넘겨서 쟤랑 연산을 하면 나가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B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K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기를. 다음.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얘와 얘가 같다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 시그마는 그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결과를 풀어 쓴 것 뿐이에요. 풀어 쓴 것. 핵심은 얘가 1보다 크다가 참인 거죠. 이것도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이 왼쪽 녀석을 AN이라는 하나의 수열 형태로 치환하면 A1이 1보다 크다는 증명이 됐지 않느냐. 이제 K를 집어넣어도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마지막 K 플러스 1번째를 집어넣어도 최종적인 결과는 1보다 크다를 증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요. 보통은 K 다음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네가 한 항만 더 더해지거든요.
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i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이 녀석이 n equal k일 때라고 하면 초항이 바뀌어요. n equal k일 때라고 하면 이게 시작이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뭐죠? n 플러스 n 플러스 k 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k 플러스 1 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아닌데? 잠깐만요. i equal 1부터 아니다. k 플러스 k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여기 n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k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k 플러스 1. k 플러스 1부터 시작을 해야죠. 가정하면이라고 하는 건 ak라는 건 k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돼서 마지막이 뭐냐면 여기다가 k를 집어넣은 거니까 3k 플러스 1분의 1까지 가요. 가 1보다 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저 k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잖아요. 그럼 k 플러스 1은 시작이 k 플러스 2가 됩니다. k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가서 끝이 뭐가 되냐면 3k 플러스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면 ak번째랑 ak 플러스 1번째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 많이 다른 모습을 결국 내가 ak번째와의 비교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k 플러스 1분의 1을 한번 보태줘야 돼요. 왜냐면 ak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줬던 이 녀석을 등호가 성립하려면 뒤에서 빼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또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같으려면. 없는 걸 만들었으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어디서 끝나요? 3k 플러스 1분의 1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애가 ak라고 하면 지금 뒤에 하나만 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더 붙어 있다고요. 3k 플러스 2, 3k 플러스 3, 그리고 3k 플러스 4까지. 뒤로 3개가 더 붙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이 아랫줄에. 그러니까 내가 ak를 앞에 만들었다고 하면 뒤에 3k 플러스 2분의 1, 3k 플러스 3분의 1, 3k 플러스 4분의 1만 남는 게 아니라 거기서 k 플러스 1분의 1도 하나 더 빼줘야 된다. 없는 걸 만들었으니까. 요런 얘기가 등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도 결국 한 편의 이야기인데 한 편이죠. 이 한 편 왜 증명해야 되는 거냐? 최종적인 목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최종적인 목적은 ak 플러스 1도 1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ak 플러스 1도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ak가 지금 1보다 크다라고 증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게 가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가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떨거지들이 있지. 이 떨거지들이 최소한 0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만큼의 계산 결과가 0보다 크다를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종적으로는 1보다 크지. 얘가 간신히 벌어놓은 1보다 크다를 요 녀석이 음수가 돼서 갉아먹으면 나는 ak 플러스 1번째가 1보다 크다라는 증명을 못할 거 아닌가. 그게 최소한 양수여야 한다. 뭐 등호까지 성립해도 좋아요. 근데 등호 성립할 여유도 없을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예.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요 녀석이 0보다 크다가 증명이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 한 편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으로 바로 갈게요. Pn 번째의 좌표를 n, a 괄호 열고 n-1 a 괄호 열고 n-1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qn 플러스 1이 점 Pn에 대하여 삼각형 qn 플러스 1, qn 플러스 2의 무게중심으로의 Pn이 되도록 구조를 만들면 여기 qn이 있고 여기 qn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qn 플러스 2가 있다면 요 녀석에 이렇게 우리 중선의 교점이라고 하죠. 흔히 중선의 교점, 요 중선의 교점이 Pn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냥 그 단순 사실의 나열이 아니죠. 이게 뭐냐면 점화식 입장에서 보면 qn 플러스 2가 가장 나중에 구해지는 애잖아요. 그 나중에 구해지는 애가 너희가 qn이 있고 qn 플러스 1이 있다면 Pn이 이 세 조각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임을 이용하여 무게중심이 되도록 얘를 결정해라 이런 뜻이라고요. 전형적인 점화식의 구조입니다. 앞에 두 항으로 다음 항이 구해진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얘를 xn, yn 얘를 xn 플러스 1, yn 플러스 1 그리고 얘를 xn 플러스 2, yn 플러스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아주 간단하게만 이 무게중심을 이용해 보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죠. 세 꼭지점을 알고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는가?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는가? 어떻게 구해요? x 좌표끼리 모두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의 x 좌표가 된다. 근데 Pn이 요거니까 n이다. 여기서는 이제 이런 구조죠. 이번에도 y 좌표끼리 모두 더하고 n 플러스 1, y n 플러스 2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의 y 좌표가 된다. a n-1이 된다. 뭐 요 정도입니다. 예. 근데 원식은 이러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식을 바라보면 이렇다는 거죠. n 플러스 2라 함은 아이 참 이게 항상 2가 잘 안 돼. 보면 xn 플러스 2라 함은 3n으로부터 전항과 전전항의 x좌표를 더하여 뺀 것과 같다. 이래야 다음 항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점화식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yn 플러스 2는 3a배한 n-1로부터 마이너스 yn 플러스 1 이렇게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요. 되겠죠? 이 점화식을 빨리 써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첫째 항, 둘째 항이라고 보여지는 너무 당연한 대상이 있어서예요. x1, y1 즉 q1은 0, 0이라 했고요. x2, y2는 얼마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x1, y1 아니 y1, x2, y2, x3, y3 이렇게 나열을 해갈 거란 말이에요. 네. 왜냐면 나 이 점화식 못 푸니까. 이 점화식을 풀이하는 일반론을 알아요? 저도 모르는데? 몰라요. 모르면 나열이라고요. 점화식에서는 모르면 나열이야. 나열해서 패턴을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아주 희망적인 숫자가 있죠. 뭐냐면 Q10. Q10. 잘해봐야 10개다 라는 겁니다. 잘해봐야. 내가 죽자고 집어넣어봐야 10개만 집어넣으면 무조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보시죠. 그러면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3-0 더하기 1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얘가 0이고 얘가 1일 때 3-0 더하기 1 2네요. 이렇게 0, 1, 2 우연일 것 같지? 계속 넣어보세요. x4, 3 나와요. x5, 4 나와요.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죠. 0, 1, 2, 3, 4, 5 어쩌고 저쩌고. 예, 그렇게 되면 이거 x 얼마? 10까지 갔을 때 x10까지 갔을 때 9라는 거 너무 확실하죠. 아닌 게 아니라 Q10이 9,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잘 찾았다는 거고. 문제는 이제 Y죠. Y에서 대답할, 우리가 대답할, 예, A가 나오게 되니까요. Y1 집어넣어 보시면 0과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Y3를 구해보시면 1이 나옵니다. A는 지워지고 Y4를 구해보시면 3A가 등장을 해요. Y5를 구해보시면 3A-1, Y6를 구해보시면 3A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것도 패턴 찾은 것 같지 않아요? 보시면 0, 마이너스 1 뒤에 이거 더하기 0이라고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0, 마이너스 1 앞에 3A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이거 Y7은 6A일 거예요. 6A일 테고 집어넣어 보시면 진짜로 맞습니다. 6A가. 그러면 6A 플러스 0, 6A 마이너스 1, 6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Y9까지 가겠죠. 그러면 결론은 Y10은 얼마일까? Y10은 3A, 6A 다음 9A겠죠. 정확하게는 9A 플러스 0일 겁니다. 그러니 이 9A가 90이다 로부터 A는 10이다 이렇게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A가 10인 걸 얻어내면 그 탄력 받은 대로 그대로 쭉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Q13으로 가면 되죠 뭐. Q13은 12,120 네, 12,120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점화식은 사실은 일반회로 푸는 애가 거의 없어요. 네. 앞으로 너희들이 치를 모의고사 내신이라고 말 안 하겠어요. 내신은 학교마다 차이가 날 겁니다. 학교들마다 선생님이 이제 나는 점화식을 우리 애들한테 좀 가르쳐야겠어 라고 하면 번호 붙여서 기본 유형 5개, 응용 유형 한 5개까지 이렇게 일반론을 풀어내는 법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걸 가르친 학교는 내신에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점화식 일반회가. 근데 적어도 모의고사에서는 이거는 내가 한 10여 년 전에 수능 출제 지침을 읽은 결과인데 적어도 모의고사에서는 점화식의 일반론을 이용하여 푸는 점화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점화식을 만났다 그러면 그냥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 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9번은 뭐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9번이 아니라 10번. 예. 10번도 결국 나열. 주인공은 Bn. 주인공은 Bn이고, Bn은 자기 전항에다가 앞으로 진행될 A의 수열을 더하거나 빼거나, 예, 더하거나 빼거나 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A는 누구냐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랍니다. 등차 수열. 그럼 뭐, A는 A 더하기 N-1D. 뭐, 우리 늘상, 예, 등차 수열 나타내는 일반항으로 표현을 해주죠, 뭐.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한번 해보자. 자, 나열하세요. 네, 나열하세요. B1은 A1과 같다. B2는 뭐냐면 원래는 B1 더하기 A2인데 B1 더하기 A2인데 B1 자체가 A1이므로 A1 더하기 A2 이렇게 하면 되죠, 뭐. 그리고 B3는 B2 더하기 이렇게 가는데 B2 자체가 A1 더하기 A2이므로 그걸 그대로 나열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A3를 빼라 하니까 마이너스 A3. 여기서 삑사리가 한번 나겠네요, 이렇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왜냐하면 N이 3의 배수이니까. 이렇게요. 그럼 3의 배수는 두 칸 건너 하나 나오고 두 칸 건너 하나 나오고 이렇게 세 단계로 될 테니 이걸 쭉 나열해 본 결과 B10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B10까지. 여러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A4 더하기 A5 마이너스 A6, A7, A8, 마이너스 A9 더하기 A10 이렇게 되겠죠. 예. 두 개는 더하고 3의 배수에서 하나 빼고. 제가 왜 10까지 더했는지 알겠죠? 여기서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조건 10번째까지만 나열해라. 그러면 거기서 결론 내주마 라는 겁니다. 는 A10입니다. 자, 1차적 결론은 얘하고 이렇게 지워서 결국 이 결과가 0이 된다는 것이고, 그 말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7 A8 한 것이 A3 더하기 A6 더하기 A9하고 똑같다는 건데, 이거 왠지 여기서부터는 자기 기술이에요. 자기 기술인데 이거 왠지 성에 안 차죠. 예. 왜냐면 등차 수열은 다 더해야 맛인데 얘가 이렇게 지금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중항의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3, A6, A9을 좌우변에 한 번씩만 더 더해 줄게요. 그냥 이게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항부터 9항까지 쭉 더한 게 되죠. 그러면 오른쪽은 2배 한 A3, A6, A9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의 합은 중항만 쳐다보는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한 것은 이 가운데 있는 A5항 있잖아요. 이 A5항만 9번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같은 칸수를 건너뛰면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 AN에 A3와 A6와 A9도 역시 등차 수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세 항을 더한다는 건 A6만 3번 더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6배 한 A6와 같다.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요. 첫째 항 더하기 4D, 첫째 항 더하기 5D 넣고 이제 A와 D, 공차 간에, 공차와 첫째 항 간의 관계를 구해보시면 이제 우리의 문제를 푸는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D였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D였다. 됐나요? 자, 이제 질문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면 끝났어요. 왜냐? 질문이 A와 D를 다 구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B10 분의 B8이라서 얘가 첫째 항이나 공차 중에 한 문자로만 표현이 될 수 있으면 분모분자에서 문자는 지워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질문이.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A가 마이너스 2D이다를 얻어내는 게 우리가 얻어야 될 모든 값의 끝이고요. 자, 여기다가 B10 분의 B8을 넣어보시면 B10이 뭐예요? 지금 내가 쓴 이놈이잖아. 지금 내가 쓴 이놈이니까 결국 요 녀석을 이 A 다 치우고 D로만 표현해 본다 그러면 이런 거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D이고 둘째 항은 마이너스 D이고, 그죠? 셋째 항은 바로 0이었던 거예요. 빼기 0이 되겠죠. 0. 그리고 이 항은 더하기 2D, 공차를 더하는 거니까 0에다가 D, 2D 이렇게 더하게 되니까 다섯 번째까지의 합이 0이고요. 0이고 결국 남는 건 뒤에 있는 마이너스 3D와 플러스 4D와 플러스 5D 이거 세 개만 더하면 되죠. 뭐 한마디로 얘는 6D였습니다. 6D 10항까지 7D였구나. 원D, D, 2D, 3D, 4D, 5D, 마이너스 6D 플러스 7D까지. 여기까지죠. 그러면 결론은 분모의 B10은 7D였고, 그 다음에 B8은 그냥 여기까지 끊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끊으면 되는 거니까 6D였습니다. 그래서 7분의 6이 답이다. 이런 거죠. 지금 나 혼자만 되게 열심히 쓰고 있어서 그런데, 내가 일방적인 수업을 좀 싫어하는 이유도 이건데, 어쨌든 영상이라도 이렇게 남겨놓는 거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중간에 멈추고 어디까지 아이디어를 딱 들었어, 이거 나열하래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쭉 나열해보고 제 말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듣기만 하면 엄청 지루해요, 이거. 나 혼자만 이 안에 빠져있으니까 말하는 나는 지금 안 지루하거든? 나는 이 논리를 지금 설파하느라고 내 머리는 되게 바빠요. 나는 안 지루한데 이게 그냥 관람이 되는 사람들은 미치지. 계속 나열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끊고 자기 머리로 뭔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답을 비교하는 의미에서 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녀석은 요건 문제의 거창함에 비해 별로 할 건 없습니다. 이 그림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빠이 확대를 해서 이빠이는 일본어인데 최대한 확대를 해서 그림 안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걸로 하죠. 결론이 이거예요.
여기 원점 중심 반지름 루트 2분의 n짜리 원이 있는데 기울기 1이고 그 원에 접하는 직선 하나와 그 접선의 x절편을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직선을 하나 긋게 돼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있는 격자점이라고 하죠.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격자점이라고 하는데 이 격자점 총 개수를 an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격자점 잘 세시면 됩니다. 그냥. 예. 어떻게 잘 세야 되냐 보실게요. 일단 이거 기울기 1짜리로 이렇게 접하게 하려면 45도니까 1대 루트 2라고 하면 반지름의 루트 2배가 가로예요. 이거 반지름 얼마냐면 루트 2분의 n이거든요. 괜히 당신들 복잡하게 만들려고 이걸 루트 2분의 n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얘한테 빨리 루트 2배를 해라라는 뜻입니다. 빨리 루트 2배를 해서 n을 만들면 그게 바로 요 숫자라는 얘기예요. 요 값이 마이너스 n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요 녀석은 플러스 n이고 요 녀석은 기울기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n이 되겠죠. 다음 이제부터 셀게요. 자, 알았어요. 너무너무 쉬운 애야 이게. 가로가 n의 길이고 세로가 n, 2n의 길이가 되는 이 직각삼각형과 가로가 n, 세로가 n인 직각 2등변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격자점 개수를 세라는 얘기야. 그러면 늘 이럴 때는 경계 하나 더, 경계 하나 빼기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계를 어디다 포함할지를 결정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요렇게 할 예정입니다. 요렇게요. 경계를 아래쪽에 다 포함시킬 예정이에요. 아래쪽 직각삼각형의 경계를 다 포함시킬 예정이고 여기는 이렇게 잘라서 요렇게 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한 개, 한 칸 내려오면 두 개, 한 칸 내려오면 더 내려오면 세 개, 이런 식이 될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오면 여기가 n이기 때문에 바로 위가 뭐겠어요? 바로 위는 n-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해나간 요 1부터 여기까지의 격자점의 개수는 1개 더하기 2개 더하기 3개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1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2분의 n-1이 되겠죠. 아니다. 내 0을 빼먹었네. 쏘리. 이거 n이에요, n. 왜 그러냐면 여기 좌표가 n이잖아요. 그러면 원점까지 이 경계까지 지금 세고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n 하면 여기가 n 플러스 1개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하나 더 올라가면 요만큼이 n개예요, n개. 여기 좌표는 n-1이지만 내가 셀 때 0부터 세기 때문에 총 개수가 n개가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직각삼각형은 지금처럼 여기 직각 2등변 삼각형은 내가 가로로 세던 세로로 세던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다 격자점이 한 개씩 있기 때문에.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가로로 세시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가로에는 한 번은 정수, 한 번은 점호가 걸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서. 그래서 추천하는데 요렇게 기울기가 달라진 애의 격자점 개수를 셀 때는 세로로 세는 거예요. 세로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
하나, 둘, 셋. 예. X좌표에서 정수 하나를 옮겨가면 기울기가 2기 때문에 정수좌표가 하나에서 하나, 둘, 셋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옆으로 다시 한 칸을 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요. 이게 기울기 2죠. 이 자리.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금 어떤 식으로 더하게 되는 거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예요. 홀수를 더하게 되고 맨 마지막이 몇 개냐? 여기까지가 좌표가 2n이죠. 그럼 1부터 셌으면 2n개일 거예요. 근데 원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n 플러스 1개까지입니다. 2n 플러스 1개 이렇게. 그래서 이 결론을 내보시면 뭐 시그마를 사용하든 홀수의 합이 더한 개수의 제곱인 것을 알고 있든 간에 결론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아니면 뭐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써도 좋고요. 하여튼 뭐든 하세요. 예. 뭐든 동원해서 세면 이렇게 되고 결론은 an equal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격자점의 개수죠. 여기다가 마지막 팁을 하나 주자면 보통 이런 애들의 해설지나 이런 애들의 이제 답을 요구할 때 보면 얘네 둘을 계산해서 연산해서 합쳐서 n에 대한 2차식을 쫙 나열하고 그 n에 대한 2차식을 그 시그마 걸 때 제곱에 대한 시그마, 1차에 대한 시그마, 상수에 대한 시그마 이렇게 3번을 연산하기를 기대하고 문제를 내요. 근데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따로 노는 게 더 편합니다. 따로 노는 게 더 유용해요. 보세요. 시그마 n equal 1부터 10까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네들을 각각 걸면 2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렇게 따로 걸면 나는 요 놈에 대한 시그마 공식과 제곱에 대한 시그마 공식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따로 노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쪽 결과물은 2분의 1 앞으로 빼시고 그 시그마 제가 그 네 번째 공식 알려준 거 있죠. k 플러스 1. 그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 3분의 10, 11, 12 이렇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일단 저는 알지만 여러분이 이걸 못 알아볼까봐 시그마를 한번 나열을 먼저 해볼게요. 나열을 해보시면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의 제곱,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 3의 제곱, 점점점점 n에다가 11을 넣었을 때 11의 제곱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뒤가 앞에 거 계산은 220이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1제곱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1제곱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1제곱부터 11제곱까지의 제곱의 합이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11, 12, 23 이렇게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제곱 없던 걸 더해준 걸 뒤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더 빨라요, 계산이. 예, 모르겠어요. 네, 당신들이 이제 전부 다 고3이나 재수생이 아니라서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얼마나 이렇게 효용성 있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입시를 앞두고 막 이제 시그마 계산에 막 난리가 날 때, 그때 들으시면 굉장히 꿀팁인데 지금은 별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12번
이것도 이거 보면 막 미칠 것 같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점화식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로 들리는데, 아래 문장 보시면 돼요. 아래 문장 보시면, 그리고 그 문장하고 그림하고 읽어보세요. 이게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이동을 하는데, 오른쪽 사선, 즉 y는 x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면 y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두 칸, 다시 방향을 틀어서 y는 x방향으로 세 칸, y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지그재그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걸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게 저거예요. 우리는 아마도 이걸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예. 위에 있는 점화식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여기 있는 그림만 보시면 되고요. 그림만 보시면 되고, 뭐 솔직히 말하면 봐봐. 니네 55라는 숫자에 대해서 아나? 55라는 숫자? 55가 뭐예요? 55? 55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죠. 1부터 10까지의 합이에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숫자이기도 해요. 55는 1부터 10까지의 합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점에서 출발하여 55번 이동했다고 그랬거든요. 55번. 근데 여기 점을 보시면 벌써 P7이에요. 이 P7이 무슨 뜻이냐면 7번 이동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4번 더하기 5번 더하기 6번 더하기 7번이라는 얘기예요. 다 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펜을 조금 얇은 걸 꺼내가지고 8번, 9번, 10번만 하면 돼, 얘들아. 아시겠어요? 이 뒤에 모는 종이 조금만 더 그리고 8번, 9번, 10번. 아, 이거 적어도 Y좌표는 음수 나오겠군. 이 정도쯤은 알 수 있잖아요. 8번, 9번, 10번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다 머리를 조금만 쓰면 Y좌표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P2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네요. P4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3이고요. 아싸, 아래 꼭지점마다 마이너스 4일 거고, 예,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패턴을 보자면 P8, P10 이렇게 하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일종의 패턴이에요. 저 점화식을 쓸 일은 없습니다. 점화식을 쓰는 건 약간 더 손해를 보는 계산이겠죠. 이렇게 맑게 알아두면 풀리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예상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가 더 걸렸네요. 30분을 남길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됐고, 일단 잠깐 여기까지,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